구독, 좋아요. 오늘자 민주당 대형 논란이 터졌는데 대변인님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요 되게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 무조건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법사위예요. 그렇죠. 법사위에서 왜 우리가 국민의힘에 왜 법사위를 넘겨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나마 법사위라도 야당이 가지고 있어요. 견제가 되니까. 최소한의 필터링을 할 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모든 이 법제와의 총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네. 이분이요 이 더팩트 단독 보도 보면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터졌는데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네.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그대로 맞아요. 됐어요. 근데 이게 이춘석 의원의 그 명의가 아니라 보좌관 이름으로 이 화면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공직자 윤리 시스템상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재산의 내역에 증권은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차명 주식이라면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논란 지금 개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원장이 이런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다 말아먹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거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단독 포착된 사진에 차 땡땡이라고 명의자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춘석인데 차 땡땡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산신고사항에 증권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 땡땡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그 증권 실명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차명 거래는 위법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공직자 윤리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명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궁색해요. 자, 이 황당한 해명이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장만 띄워주세요. 이 해명 네. 뭐라 했냐면은 참 이게 민망합니다. 자, 평소에 네. 이게 그분들 주장입니다. 평소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주식에 대해서 되게 도가 텄나 봐요. 이 보좌관이 조언을 얻었대요. 자주 얻었대요. 그래서 얻었던 찰나인데 어제 본회의장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서 잘못 들고 갔답니다. 거기서 자신의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선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개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주식 커뮤니티입니다. 자, 내 계좌 볼 때 로그인도 필요 없구나. 요즘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땡땡땡들아. 예? 지금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요. 이춘석이 아니라 이준석으로 주어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변명이 더 짜친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아냐? 거래를 하지 않지만 조언은 얻는. 자, 뭐 이런 반응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해명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말 놀라운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문장에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또 뒤에는 우리 의원님에게 주식 관련 조언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주식에 대해 주식을 하지 않는데 조언을 얻을 게 있어요? 주식을 하진 않지만 주식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또한 휴대폰을 실수로 가져갔다라고 하면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실수로 가져간 휴대폰을 맘대로 열어서 비밀번호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증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2차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단독 포착된 내용에 거래를 하는 장면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네. 관련주 5개를 매도를 한 장면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의 휴대폰을 맘대로 가져가서 그 휴대폰에 로그인까지 한 다음에 그럼 주식 거래까지 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변인님이 예. 제 휴대폰을 잘못 알고 가져가서 그렇게 간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절대 열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 휴대폰을 3중으로 풀어야 돼요. 일단 휴대폰에 암호를 풀어야죠. 접속을 할 때 또 그 로그인을 해야죠. 거래를 할 때 또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남의 휴대폰을 가지고 푼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가 않고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보좌관 휴대폰에 대해서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다. 막 호영호재하는 사회여가지고 막. 그럼 차라리 다행이지만 이건 직장 내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신상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이런
이런 내밀한 그 휴대폰 개인정보에 대해서 위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보좌진과 의원이 얼마나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그런 휴대폰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그 의원이 이렇게 여과 없이 다 필터링 없이 만져봤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맞다라고 치더라도 직장 내 갑질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 저 휴대폰 기종이 누구 건지만 바로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이 보좌진 차명 거래했다라고 하는 차 땡땡이 누군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과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쉽게 규명이 되는 것이고요. 예.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윤리감사를 하라고 바로 그냥 지시를 했어요. 예, 바로.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법사위원장이 법을 만드는 수문장 역할인데 법사위원장이 그 수사받으면서 법사위원장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려와야죠. 사실 법사위원장의 우리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문에 많이 훼손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 일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대사관 저까지 찾아가서 화염병을 들고 협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실형까지 받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이미 민주당에 의해서 그런 윤오멀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 수사 받더라도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런 논란이 터졌는데 안 내려온다고요? 법사위원장에? 워낙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상식의 들어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법사위원장 내려오고 예. 또 그 자리를 민주당 의원은 안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해서 내려오는 거면은 국민의힘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사위원장? 당연히 맞죠. 그 관행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예. 지금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악법을 견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가장 요직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거든요. 한 자리씩 가져가는 것이 과거 관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국회 내 수기민주주의와 어떤 그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에 모든 국회 내 실권들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법사위원장 임기 2년이거든요. 근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나가겠다라고 때려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1년 잔여 임기를 지금 또 수행을 하는 건데 그마저도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수치를 알면 이건 야당에게 넘겨주는 게 맞죠.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 이춘석 즉각 사퇴해야 된다. 법사위원장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한국경제가 1시간쯤 전에 단독 보도 낸 게 있는데 작년에도 보좌관 명의 거래 맞아요. 정황이 있대요. 한두 이거 번이 아닙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좌관 휴대폰을 그럼 2번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때도 헷갈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차명 거래한 것은 제가 봤을 때 99% 예. 확인 사실로 보이고요. 예.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그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국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일반 직장에서도 업무 수행 중에 주식 거래하면 처벌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내규 규정상으로 처벌을 받겠죠. 징계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하물며 국민들의 세금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인데 심지어 법사위원장이 그렇죠. 의정 활동 과정에서 주식 거래를 한다. 예. 차명 거래 둘째치고서라도 이거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또 김남국 전 의원 유명한 코인. 사례가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와중에도 코인 거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지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불출마까지 했습니다. 예. 물론 저는 불출마가 아니라 즉각 사퇴를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지만 예. 네, 그때도 민주당이 그 어물쩍 뭉개버리고 넘어갔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남국 의원은 적어도 자기 명의 가지고 자기 코인 지갑 가지고 거랬습니다. 네. 보좌관 지갑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은 네. 그렇게 그 민주당 내 주요 요직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회 내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지금 중진급 의원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개미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렇죠. 개미들은 지금 또 이거 보니까 아니 우라통이 치밀죠. 열받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 동안 그 증발된 시총만 116조라고 하잖아요. 예. 그 116조가 증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줄어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소비 여력이 8.1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재명 정권이 지금 집권하자마자 소비 쿠폰 돈 뿌려서 뿌린 돈 액수가 8.1조 원이거든요. 8.1조 원 뿌렸는데 8.1조만큼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정책을 했는가? 왜 뿌렸냐? 조삼모삼한도 못하죠.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못 쓰고 지금 물가 올랐죠, 이자 올랐죠, 정부 부채 20조 늘어났죠. 오늘 또 그 네. 뉴스 보니까 내내 치킨 가격 인상됐다 들었습니다. 4.5% 늘었죠. 지금 또 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이에요. 예, 윤석열 정권 때 1%대 방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2%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아. 특정 과일 품목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상승폭도 있었어요. 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파 가격 가지고 막 그렇죠. 대파 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계적으로 1%대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들고 와서 이런 것들 올랐다느니 하면 선동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최고위 회의에까지 대파를 들고 와서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대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과적으로 돈 뿌리고 물가 올랐다라고 하면 고스란히 이건 소비자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물가가 오르면 또 금방 내리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럼 돈 매달 뿌릴 겁니까? 아, 그리고 물가 아니잖아요. 오른 물가를 어떻게 낮춥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 물가를 다시 낮추려면 다시 긴축을 해야 되는데 네. 돈 뿌리는 좌파 정권에서 돈 안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전제인 거고, 지금 더 큰 문제는 지금 증시도 이런 식으로 악재가 계속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뿌리는데 증시를 옥죄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론가는 갈 거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또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같은 패턴으로 음.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했던 건데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코스피 5천 간다고 그렇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작 법사위원장이 국회 이춘석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의혹에 연루가 됐는데 이 코스피 5천 믿어도 됩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도 허무맹랑하지만 네. 코스피를 올리겠다라고 했으면 뭘 해야 주가가 오르고 뭘 해야 떨어지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제 개편한 수준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한 것을 굳이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고 회로가 굉장히 단순 무식해요. 뭐라고 하냐면 대주주네, 부자네, 부자 감세네, 이거거든요. 부자는 나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에게 감세를 해준다, 서민들한테 오히려 증세를 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뭐 소득공제니 뭐니 혜택 다 줄어들어가지고 세수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부자 감세해준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누구보다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대주주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미들. 그러냐? 맞습니다. 경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안 되면 주주들도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부자건 서민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건데 민주당은 사실 마르크스도 고개 저을 정도로 사자 경제, 공산주의 경제학을 아직도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시기에. 서민의 이분법, 예. 대결 구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누어서 이런 식의 착취 구조가 어쩌고 연대 뭐 투쟁이 어쩌고 그 좌파 레토릭 있잖아요. 아직도 그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뭐냐? 애초에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을 거둘 사람을 작성을 하는 기간이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른 표현으로는 연말 이전에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점 밑으로 주식을 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닌 게 돼버리면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조세 회피가 가능한 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1차적인 판단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연말마다 대주주들이 50억 이상 가진 대주주들이 막무가내로 주식들을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주식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요동치겠습니까? 그렇죠. 연말마다. 그 누가 피해를 보죠? 개미들.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대주주들은 내년 초에 다시 사들이면 그만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피해 본 사람들, 패닉셀로 그 비가역적인 손실 본 사람들은 누가 보상을 해줄 다 겁니까?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개미들 입장에서도 장투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업의 그렇죠. 가치를 보고 몇 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연말마다 떨어진다라는 걸 속절없이 그럼 그럼 누가 국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못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한 겁니다. 개인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무식하게, 제가 좀 표현을 세게 하겠습니다. 이제 무식한 거예요. 부자 감세니까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참 이런 아마추어 정권이 또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집권한 이래로 역사적으로 경제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견된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진성준 그리고 의장이 방송 나와서 이런 발언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으면 매수할 기회다. 투자할 기회 아니냐. 저번에 그 누구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예, 인버스에 그거 하라. 같은 거예요. 인버스도 국장이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질 때 매수하라는 것은 단타치라는 거거든요. 예. 단타치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도박하라는 건데 그렇죠. 국민들한테 도박 장려합니까 지금 주식시장 망쳐놓고? 그러니까 이게 딱 호텔 경제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주식시장의 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나빠졌지만 누군가는 이 기회를 다 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활기는 주가가 돌았다. 오르면 네. 주식시장에 활력이 돌았다. 예. 그러니까 그럼 주식시장에 활력이 돌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변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재검토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지 근데 않습니까? 또 통실에서는 재검토 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해가지고 또 개미들이 말이 반발하고 있는데. 오락가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 세제 개편안 때문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이번 주 초에는 여당발로 검토를 다시 할 것이다. 지금 정책위의장도 바꿨잖아요. 한정혜 의원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의견 개진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또 오늘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또 벌써 재검토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또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루 이틀마다 또 계속 바꿔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 개미들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예, 거죠.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대체? 근데 저는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조직법만큼이나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출범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세제, 정부 조직법 이 두 가지인데 아니 법인세도 높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완화하고 다시 되돌리고 이런 식의 큼지막한 그런 그 쟁점들을 가진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로 숙이되지 않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야당과도 협의를 안 했고 전혀 아무런 이 필터링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 주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정책을 하고 다시 조금 비판받는 것 같으니까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다가 예. 아 근데 재검토가 아직 하기는 좀 이르네요. 또 말 바꾸고 정권 1년차부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참 5년이 걱정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